안녕하세요. 도구원의 오작가. 안녕하세요. 도구원의 동국병원 원장 이동열입니다. 원장님, 그리고 여러분, 날이 너무 더워졌어요. 그렇죠. 이번 연도엔 특히 역대급으로 이렇게 날이 많이 더워진다고. 네, 많이 더워진다고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원장님도 더위 안 타게 조심해 주시고요.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은 노령견의 기침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은 기관 호탈 때문에 나타나는 기침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강아지들이 이렇게 코가 간지러워서 이렇게 막 이렇게 코 시룩시룩하다가 막 이러는 건 많이 봤는데 네. 어떤 경우에 기침을 하나요? 기침은 보통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네. 아주 이제 가래가 끓을 때 이렇게 사람도 객 하잖아요. 네. 강아지도 객 하다가 객 하는 기침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를 습성 기침이라고 해요. 이제 그런 원인도 있고, 이제 습성 기침은 보통 감기 걸렸을 때 보통 나타나죠. 뭐 감염성이나 아니면 염증성, 이제 기관지염 때문에 기도 내에 분비물이 많아져가지고 또 분비물이 제거가 잘 안 될 때 호흡하기 힘드니까 객 하다가 객 하면서 뱉어내서 객담을 배출을 하려고 하는 기침이 있고요. 네, 오늘 주제하고 상관 있는 이제 기관 허탈이 있을 때 보이는 기침은 보통 이제 마른 기침인데, 초기에는 마른 기침은 기관 직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관 직경이 좁아졌을 때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뭐 알기 쉬운 거는 목줄 착용했을 때 목줄 탁 잡아 당기면은 탁 숨이 막혀가지고 탁 거리잖아요. 그런 경우 또 그러면은 그 하네스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 할 때도 기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하네스는 가슴 쪽에 하시니까 하네스는 보통 기침 크게 유발을 안 하는데요. 목줄은 유발을 많이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기관 호탈 같은 경우는 기관 연골이 약해서 나타나는 질환인데, 기관 연골이 약해서 기관식경이 좁아지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제 목줄을 하게 되면 좀 위험하겠죠. 그러면은 그 기관 호탈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질병이에요? 기관 호탈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이에요. 어떤 보고에 따르면은 소형견의 90%는 기관 호탈 소인이 있다고 이제 발표한 보고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소형견을 키우시잖아요. 그렇죠. 아주 흔하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기관 호탈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소형견이 주로 나타내는 선천적인 질환이에요. 유전적인 이상 때문에 기관 연골이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약하게 태어났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약해져가지고 기관이 내려앉는 거죠. 정상적인 호흡할 때 기관이 직경을 딱 원형대로 딱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기관 연골이 약해가지고 직경이 점점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좁아지니까 마치 목을 조르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서 캑캑 하면서 기침을 유발하게 돼요. 초기에는 보통 이렇게 캑캑거리는 마른 기침이 보통 많이 보이고요. 그럼 소형견 친구들에서 이렇게 많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이 기관 호탈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은 다 그냥 기침을 하는 거예요? 초기에는 기침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특히 나이가 많이 들고 기관 연골이 아주 많이 약해지지 않은 이상은 증상이 전혀 없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나이가 이제 8살 이상 되고 비만인 경우, 비만이 아니더라도 나타날 수 있긴 한데 비만의 경우에 훨씬 더 빨리 약화될 수 있어요. 살이 이렇게 찌면 누르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비만인 경우 사람도 이제 비만이 되면은 조금만 걸어도 지치잖아요. 그럼 헥헥거리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 비만인 경우에 좀 무리하게 운동을 한다거나 하면은 호흡이 더 빨리 가빠지니까 기관에 걸리는 공기의 음압이 더 세지거든요. 그러면 더 빨리 내려앉게 되겠죠. 그래서 비만인 경우 이제 애기들이 심한 고온에 노출되거나 아니면은 감염성 질환, 뭐 흔히 말해서 감기 같은 질환이 걸리거나 또는 만성 기관지염을 앓거나 그리고 판막 질환 때문에 심비대증이 발생을 하거나 이제 하는 경우에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네.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이런 원인들 때문에 생겨요. 특히 지금처럼 이제 되게 더운 여름날에는 이런 증상들이 좀 많이 보이겠네요. 그렇죠. 예. 이런 여름날에 한낮에 더울 때 네. 나이든 노령견, 특히 이제 비만인 애가 산책을 한 후에 저녁에 갑자기 기침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상부호흡기 폐색증 같은 경우도 기관 허탈을 아주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상부호흡기 폐색은 간식 먹다가 목에 걸렸을 때, 네. 개껌 먹다가 목에 걸려서 혀가 새파래지고 캑캑거리다가 넘어갔잖아요. 네. 식도로 넘어갔어. 근데 그 후부터 계속 기침을 보인다면은 상부호흡기 폐색 때문에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기관 덧달이 갑자기 또 악화된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예.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상부호흡기 폐색 중에 단두종 증후군 가진 애들. 이렇게 코 눌린. 그렇죠. 뭐 퍼그라든지 불독이라든지 시추, 패키니지 같은 경우에 단두종이잖아요. 네. 그런 애들은 콧구멍도 좁고 영국에도 노상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리고 후두가 좀 부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소리도 많이 그냥 나고 걸어 다니다가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조금만 움직이고 더워도 헥헥거리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또 비만인 애들이 또 많아요. 또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 갑자기 기침이 폭발적으로 많아지는 경우는 기관 헛달이 갑자기 악화되었다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듣기로는 나이 많은 반려동물이 기침을 하다가 죽었다라고 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네, 안타깝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아주 흔한 건 아닌데 종종 있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있으셨어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오늘 말씀드린 기관 허탈하고 기관 허탈의 악화되는 원인 중에 하나인 신비대증. 네, 그게 같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보통 이제 13살이고 말티즈고 약간 비만이었어요. 평소에도 흥분하면은 캑 하는 많은 기침을 종종 보였었어요. 근데 며칠 전부터 조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기침이. 근데 보호자분이 뭐 감기가 왔겠지 하고 넘어가신 거예요. 근데 오늘 저녁부터 갑자기 기침이 더 많아지더니 잠을 자려고 해도 편하게 못 누워있고 왔다 갔다 앉았다가 누웠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꼭 병원에 가봐야겠다 했는데 새벽에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고 혀도 새파래지고 그런 응급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에 평소에 가끔씩 캑캑 했을 때 병원에 데려가셨으면 더 좋고 아니면은 며칠 전부터 좀 기침이 늘어났다 했을 때 데려갔어도 충분히 이제 약물 내과적인 치료로 충분히 호전시킬 수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원인은 기관 허탈이 조금 있는데 판막 질환, 심장 판막 질환 때문에 신비대증이 왔고 이게 점점 기관을 압박하면서 기관 허탈이 좀 심해졌었던 거예요. 기침이 늘어났던 거는 기관 허탈이 좀 악화된 거고 그게 원인이었을 거고 청색증이나 아니면 호흡곤란이 온 거는 신비대증 때문에 폐부종이 발생을 해가지고 산소 교환이 안 되니까 청색증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령견인 경우는 기침이 조금 평소에 있다 하더라도 평소에 조금 늘어나면은 꼭 병원에서 진료를 좀 받아보시고요. 한두 번씩 하더라도 사전에 가셔가지고 청진만 해봐도 알 수가 있으니까 심장 질환 유무는 청진만 해봐도 알 수 있거든요. 뭐 아주 깊은 검사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꼭 한 번씩 병원에 들리셔가지고 미리 진단을 좀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병원을 찾기 힘드시면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시면은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관 허탈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요. 혹시 마무리로 좀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올해 많이 덥다고 해요. 여름에 역대급 더위가 온다고 하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기침이 조금 있고 비만인 애들은 무더운 한낮에는 피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산책해야 되면 그때 산책 좀 시켜주시고요.
목줄은 되도록이면 하시지 마시고 하네스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된 보너스 영상 그거는 또 뭐예요? 네. 소형견 또 이제 신비대증이 또 많이 있잖아요. 턱막지랑. 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관리하실 때 호흡수를 또 매일 또 측정을 해주셔야 되니까 네네. 호흡수 어떻게 측정하는지 네,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벌써 너무 기대돼요. 자, 여러분들 보너스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은 호흡수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소형견들 특히 신부전 관리를 받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 호흡수 측정을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호흡수 측정은 뛰거나 밥 먹거나 헥헥거리고 있을 때 측정하시는 게 아니고요. 편안하게 쉬고 있거나 자고 있을 때 측정해 주시는데, 호흡수는 배가 한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한 번으로 하고요. 그걸 1분에 몇 회 하는지 측정을 해 보시는 거예요. 보통 정상적인 경우는 20회 이하로 유지가 되어야 하고요. 신부전에 악화되거나 해가지고 호흡 곤란이 왔을 경우에는 30회 이상 호흡수가 올라가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측정을 해 주셔가지고 아기가 유지가 잘 되는지 집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반려동물이 아주 많이 보이는 증상 중에 하나인 구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구토요? 네. 저희가 보통 반려동물을 처음 접할 때 이제 입양을 하잖아요. 그 입양을 하고 나서 집에 데려가는데 하루에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 이렇게 토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요럴 때도 병원을 가야 되나요? 바로 병원에 데려오시는 건 아닌데 네. 꼭 이럴 때는 병원에 데리고 오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양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식욕이 아주 왕성하거든요. 네네. 강아지들은 뼈도 만들어야 되고 장기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식욕이 막 넘쳐나요. 그런데 애기가 식욕이 없고 네. 활동성도 없고 네. 막 잘 따라다니지도 않고 그냥 네. 한 곳에 누워서 몸을 떤다든지 침울하게 있다든지 하면서 네. 구토를 너무 많이 한다면은 그러면 꼭 병원에 데리고 오셔야 돼요. 이게 입양을 아무래도 처음 하면은 이제 애기들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이잖아요. 뭐 활발한 애들은 막 쫓아다니고 그쵸. 좀 얌전하고 좀 겁 많은 애들은 좀 구석에서 이렇게 떠는 증상 그런 것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밥을 안 먹거나 하면은 병원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이 때 네. 3개월, 4개월 이하령 때에는 네. 간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간이요? 그렇죠. 간이 아직 완전히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네. 혈당이 떨어지면 네. 4개월 이상의 애들, 그 애들은 몸에서 당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간에서. 근데 그 4개월 이하령에서는 혈당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근데 식욕이 없어서 먹지 않고 네. 구토를 한다면은 저혈당 쇼크나 또 아주 심한 탈수 증상이 바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바로 데리고 오셔야 되고요. 네. 특히 분양가든지 네. 일주일 안에 그런 증상들이 보인다면은 바이러스성의 장질환일 수도 있고 또는 원충이나 기생충 같은 그런 질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꼭 병원에 데리고 오셔가지고 적절하게 검사하고 치료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강아지 치석, 이 치석 제거에는 그 덴탈 튜? 약간 요런 개껌보단 네. 족발 큰 뼈 있죠? 네. 그게 효과가 직방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요런 그 족발뼈나 요런 걸 먹여도 되는 거예요? 족발뼈는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치석이 정말 잘 제거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치석이 제거되면서 이빨도 같이 깨져요. 같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빨을 제거시키죠. 족발뼈 같은 경우는 네. 이빨도 부러질 수 있지만은 또 장에도 매우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족발뼈나 아니면은 갈비뼈, 닭뼈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에 많이 먹게 되면은
장에 들어가가지고 네. 보통 뼈를 먹게 되면 강아지들이 한두 번 씻거든요. 네. 근데 씻게 되면은 뼈가 단면이 되게 날카롭잖아요. 근데 그 날카로운 단면을 가진 일정 크기 이상의 뼈들을 이제 삼켰을 경우에 좀 많은 양을 삼켰을 때 위에서 싹 다 녹아가지고 내려가면 상관이 없는데 네. 다 녹지 않은 상태에서 소장으로 내려갔을 때 소장벽을 찌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찔러서 천공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드물지만 또는 내려가긴 하는데 날카로운 부분이 장벽을 긁고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장벽이 긁히니까 얼마나 아프죠. 그렇죠. 염증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심한 구토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네. 내려가다가 좁은 부위를 만나면은 거기에서 탁 막히게 돼요. 이제 그걸 이제 장폐색이라고 하는데요. 장폐색이 되면 장폐색 부위가 괴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장이 썩는 거예요. 네. 장이 썩게 되면은 복막염이 올 수 있고요. 네. 복막염 때문에 폐혈증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합병증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만약에 뼈간식을 먹고 또는 이제 뼈를 많이 먹고 구토를 많이 한다면은 네. 병원에 데리고 오셔가지고 검사하고 치료를 좀 받게 하시고요. 네. 뼈간식 말고도 네. 다른 것들도 장을 폐색시킬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자주 쓰는 그 미끄럼 방지 패드 같은 것들 뜯어먹기 참 쉽게 돼 있어요. 말캉말캉. 네, 그렇죠. 네. 또 위산이 높지도 않기 때문에 네. 적절하게 딱 뜯어가지고 딱 먹으면은 위장관 폐색 잘 일으켜요. 네, 이런 경우도 수술하면 많이 겪게 되고 그리고 실이 정말 위험한데요. 30cm 이상 되는 실이랑 네. 또는 이제 리본 같은 것들, 리본? 길다란 것들. 네. 경험적으로는 이제 피자 네. 보면은 박스 포장하는 리본 있잖아요. 네네. 이거 먹고 위장관 폐색으로 온 애들이 있었어요. 아이고야. 리본의 냄새가 이렇게 피자 냄새가 나니까 맛있는 냄새. 뒤져서 이제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씨를 먹고 또는 리본을 먹고 구토를 한다면은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되는 게 많은 부분이 괴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장 부위가 많이 괴사가 됐다면은 수술을 하더라도 소장 많은 부위를 절제를 해내야 되거든요. 그럼 추후에 살아가는데 영양분 흡수나 네. 이런 데 많이 부족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대표적인 게 과일씨. 예. 요즘 또 한창 과일이 맛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과일씨 중에 복숭아 또는 이제 자두씨 같은 것들이 문제를 참 많이 일으키고요. 네. 그 외에도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수건 있잖아요. 오, 터그. 그죠. 옷 이런 것들 막 가지고 놀다가 안 보는 사이에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그대로 가득 들어 있어가지고 계속 구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바닥에서 이제 머리카락 같은 거 주워 먹거나 방금 말씀하셨던 실 같은 거 주워 먹었을 때 변에 가끔 걸려서 나오잖아요. 이거 네. 뽑아도 괜찮아요? 절대 손대시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은 뭐 그 힘이 없으니까 저희 장은 깨지는 못할 것 같은데 네. 실은 절대 똥꼬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도 네. 자꾸 당기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애기가 이제 보통 걸리면 삐삐 막 이러면서 네. 똥꼬스키 막 타거나 아니면은 안절부절 못 하거든요. 그럼 그 상태 그대로 그냥 안아서 바로 병원으로. 네, 병원으로 오시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원장님, 네. 제가 이제 상비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 때문에 이제 강아지들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먹으려고 탁 했는데 이게 똑 떨어졌는데 얘네들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를 그냥 먹어버리더라고요. 맛도 안 보고 네. 먹어버리죠. 네. 그럼 이때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괜찮겠지 하다가 5분 10분 계속 토하는 거예요. 이럴 때 당연히 병원은 가야 되겠지만 혹시 보호자들이 좀 네. 챙겨가야 될 게 있을까요? 네. 만약에 상비약을 사람이 먹는 상비약을 먹었을 경우에는 네. 그 약의 성분명하고 그리고 용량이 적혀있는 표지나 네. 설명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걸 꼭 동참하셔가지고 네. 병원에 내원하셔야 되고요. 몇 알 먹었는지도 중요하고요. 언제 먹었는지도 중요해요. 그리고 혹시 뭐 구토 횟수 이런 것도 중요할까요? 구토 횟수보다는 먹고 나서 얼마 만에 구토했을까? 네,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뭐 만약에 30분 안에 구토했으면은 다행히 약이 완전히 흡수되기 전에 그 위에 있던 것들이 나온 거니까 그나마 조금 나는데
먹은 지 수시가 지나서 구토를 한다면은 네. 그러면 약물이 흡수돼가지고 그 부작용으로 구토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꼭 약이 어떤 약인지, 네. 얼마나 먹었는지,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꼭 지참하셔가지고 네. 바로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처럼 더운 날 이제 강아지들 데리고 산책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밤에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산책 끝나고 집에 갔는데 오전까지만 해도 괜찮다가 이제 갔다 와가지고 간식 먹자, 밥 먹자 이랬는데 안 먹는 거예요. 아이고. 덥구나 해서 이제 에어컨 선풍기 막 틀어주는데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는 구석에서 바들바들바들 이렇게 떠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굳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꼭 데리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웬만해서는 강아지들이 밥을 좀 깨작깨작 먹는 애들이라도 네. 자기가 먹을 시간에 밥을 꼭 먹긴 해요. 근데 밥을 안 먹는다면은 어디가 좀 아플 수 있고 네. 그리고 몸을 떠는 거, 네. 침을 내는 것 자체도 통증의 이제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산책 잘 하고 왔다 하더라도 좀 병원에 내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증상들, 밥 안 먹고 네. 몸 떨고 침을 내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급성 췌장염 있을 때 애들이 보이는 특징적인 증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췌장염 같은 경우는 한 90%는 보통은 이제 특발성으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보통은 이제 발병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한 10% 안쪽으로 고지방 식이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인데 강아지가 이제 산책하다가 앞에 족발이 있는 거예요. 보호자 몰래 탁 먹었어요. 근데 보호자가 딱 그걸 보고 먹지마 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냥 딱 삼켰죠.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럼요. 산책 갔다 와서 처음에 괜찮았는데 두세 시간 있다가 그때부터 막 구토를 막 심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호자분이 놀라서 병원에 오셨는데 약이 들어보고 이 상태 보고 췌장염 검사를 했더니 진짜 췌장염이 온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족발이 알게 모르게 좀 췌장염을 좀 많이 일으키는 것 같긴 해요. 췌장염 검사에서 양성 나온 애들이 족발 먹고 온 애들이 좀 많아요. 아 진짜요? 특히 췌장염 같은 경우는 췌장 근처 부위에 있는 장들의 염증을 좀 일으키고 심한 경우는 그 염증 때문에 복막염이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복막염은 또 폐혈증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면 치사율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식욕 없고 몸 떨고 힘 없고 구토할 때 이때는 꼭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적절하게 검사를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췌장염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간단하게 키트 검사가 있으니까 간편하게 검사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공복토. 이 공복토도 너무 자주 하면은 병원에 가야 되나요? 공복토를 한 2, 3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정도 2주 이상 쭉 한다면은 병원에 오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간헐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두세 번 이렇게 구토를 하는데 노란색 액체만 나오는 구토를 한다면 특히 보통 아침에 구토에 많이 나타나니까요. 이제 그런 경우는 식습관을 좀 바꿔가지고 하루에 뭐 2번이나 한 번 먹는다면은 하루에 4번으로 늘려주시고 자기 전에 간식을 소량 먹여보시고 이렇게 한번 변경해 보시고요.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많이 개선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또는 아기가 갑자기 물을 많이 먹거나 소변을 많이 보고 그에 동시에 구토하는 횟수도 좀 늘어난다든지 또는 체중이 계속 빠진다든지 이런 게 같이 나타난다면은 다른 질환이 좀 숨겨져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공복토겠지 하시지 마시고 진료를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만간 병원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